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제일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갑자기 체포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왜 필요하냐?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왜 필요하냐? 그냥 혼자 오셔가지고 소명하시면 된다. 사건이 간단해서 오히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그냥 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하고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자를 적발하고 이를 조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범죄자를 찾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을 범죄자로 보아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중대한 범죄자나 이미 그 사건의 주범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몇 마디 누군가에게 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알고 봤더니 중요한 범죄,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이나 간부인 것처럼 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수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억울한 점을 알리고 혹시 선입관이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서 입회해서 같이 조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러 갔다가 조사 중에 긴급 체포되거나 아니면 신문 조서에 내가 한 말의 취지와 또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범죄자로 조사받은 적 없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은 속기록이 아닙니다. 예컨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힌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사람은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돈을 계산하고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온 거라고 일단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사람을 현행범을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 사람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참 동안 묻고 답하겠죠. 거기 왜 갔냐? 돈은 있었냐? 결제는 언제 했냐? 그런데 왜 도망갔냐? 그 가게에서 예전에 결제한 적이 있었냐? 뭐 집안이 가난한데 훔칠 생각이 드는 건 아니냐?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나중에 딱 보면 딱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죠? 네. 그래서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닌가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조서가 다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거기서 훔쳤는데 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에 기재되어 있고 대답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라고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쳤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근데 조서에는 물건을 훔쳤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회사에 왜 갔냐는 질문만 답이 돼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건을 훔쳤다는 질문을 긍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죠. 변호사는 이런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동석하에서 조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권은 형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선임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입니다. 함부로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조사받으러 가실 일이 있거나 자신이 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약간 의문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